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보합권 등락 이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시장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 닥터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고 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특히 애플의 시총 3조 달러 돌파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장중에는 2,97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0.02% 오른 2,989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개인은 4거래일째, 외국인은 2거래일째 매수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1,031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시멘트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오는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18%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고요. 또 로봇과 AI 관련주들의 시세 분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CES 2022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의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RF셈이나 TPC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한편 간밤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13%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소재주들보다는 장비주 그리고 대장주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기관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나오면서 지수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양대 지수 오늘 좀 크게 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에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매수 확대와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보이면서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시장 상황이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좀 하락세를 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좀 지수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오늘 기관의 매도세를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방어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전평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브루스캡틴 주식닥터의 수익률 리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소개를 해드렸던 히든 종목 시그네틱스가 현재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그네틱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시그네틱스가 제가 지난주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 그리고 후공정 관련 테스팅 관련해서 충분히 PCB 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고 내년에도 즉 2022년도에도 충분히 실적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강의로 섹터별 매매 전략을 오히려 패키지 기판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막 갓 상승을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송 이후에 일주일도 안 돼서 거래일 기준으로는 거의 한 3일 정도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주일 내내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은 일부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기판 쪽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패키지 기판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자분들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우상향,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주 연속 가파른 상세를 보이고 있는 시그네틱스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리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브루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브루스캡틴 4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브루스캡틴 4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 또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도 자율주행 테마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CES 2022도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 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거의 제가 한 달 전부터 지난번 섹터별 매매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11월 달부터 애플카 이슈가 좀 점점점 불거지면서부터 애플카 출시라는 것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테마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CES가 곧 1월 내일부터 좀 개막을 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막을 하는데 여기서 뭐 로봇 플러스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산업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술들이 좀 선보일 수 있는 단계이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범 지역에서 오히려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법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지금 정책들이 점점점 선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점 자율주행을 자동차에 신차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혹은 하드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CES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아직 애플카 이슈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 이슈도 역시 자율주행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당분간 상승 모멘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은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서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시장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애플카 그리고 테슬라 이 모멘텀들의 힘을 입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 앞서 또 전문가님께서는 11월 23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자율주행차 관련주 인포뱅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거의 뭐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좀 리뷰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그때 뭐 한 달 전이었죠. 11월 23일 그때도 섹터별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면서 자율주행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하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기억으로는 굉장히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자율주행 테마가 그때 당시부터 거의 시작하는 단계로 시장에서는 거의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인포뱅크가 아무래도 가장 수급적인 측면 혹은 주가의 상승 탄력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높게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자율주행 차 테마 내에서는 인포뱅크이라는 종목을 오히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개해드리고 매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애플카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카플레이어라는 애플 카플레이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차량 내 지금 공급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자동차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자율주행의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기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은 나올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하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우상향 그릴 수 있는 상승 추세,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테슬라가 13%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계속 좀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오늘 국내 관련주 내에서도 장비주들은 좀 일제히 올랐고 소재주들은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 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당연히 이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장비주들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나 삼성이나 SK나 전반적으로 지금 공장 투자 캐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공장을 크게 지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게 이러한 생산 라인들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먼저 수요가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관련 회사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시장에서 조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그것도 장비 업체들 관련주 위주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테슬라가 지금 출고 예상보다 4분기, 2021년 4분기를 오히려 출고한 차량을 인도한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한 거죠. 이게 예상치가 한 26만 건이었는데 거의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30만 건이 인도가 됐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그만큼 판매 대수가 생산 속도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출이나 당연히 추후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즉 배터리 업체들이죠. SK, LG, 그다음에 삼성 이러한 배터리 업체들 미국 시장에 공장을 크게 짓는 데 있어서 당연히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불씨가 지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먼저 주가의 흐름을 상승으로 좀 돌아설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추가 증설에 나서게 되면 이 장비주들이 선제적으로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역시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앞서 또 12월 30일 톡방에서 또 관심 종목으로 TCC 스틸을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주로 어제 오늘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예전에 한번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테슬라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2차 전지 관련해서 충분히 부품 소재도 생산하는 이 업체가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이 지금 우상향으로 반등 추세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히려 관심 종목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오히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전략을 세우시고 매매를 하시고 인증도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제가 매주 하루에 2선씩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종목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고 싶고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에 참여하셔서 다양한 투자 정보와 이러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TCC 스틸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 AI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AI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AI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AI 쪽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나 이러한 뭐 신약 개발, 후보 물질 개발 등 이러한 조합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무래도 점점점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점점점 이러한 실패에 대한 오인도 경험치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직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해서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이죠. 다양한 뭐 기호들이나 다양한 뭐 신약 후보 물질들 혹은 진단에 관련된 의학 정보들을 기반으로 통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들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끼치거나 아무래도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CES를 통해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동반해서 의료기기 쪽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월 말에 중순 이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있는 만큼 거기에 관련해서 의료 쪽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AI 의료기기 분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이 관련주 JLK를 또 제시를 해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에만 2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15% 강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삼성병원에다가 뭐 다양한 이런 의료기기들 납품한 이력도 있고 해서 삼성이 로봇과 관련해서 예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삼성 로봇과 관련된 연계된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그 매물들이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의료기기나 뭐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의료 쪽이나 혹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좀 강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JLK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힘을 받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장 초반부터 시작하기 전부터 바로 관심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매매하시면서 하루에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뭐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10% 이상 수익도 실현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정보 및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정보를 매일 2선씩 공개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급등한 JLK 리뷰 또 확인해 봤고요. 이렇게 또 노란톡방에서는 매일매일 이러한 유망 종목들, 관심 종목들 자세한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브루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루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여주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섹터별 매매 전략 필살 불쓰기법으로 여러분들께 패키지 기판 PCB 관련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일주일도 안 돼서 30% 가까이 급등을 하니까 저 또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구나. 다음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더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뜨기 전에 미리 공략을 하고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 전략, 주린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 필살 불쓰기법을 여러분들께 매주에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최적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주마다 제가 섹터별로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섹터 어느 것이 있는지 이번 주 준비한 것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섹터 굉장히 지금 커졌습니다. 많이 커졌어요. 그 중에서 메타버스 중에서 어떠한 세분화시켜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오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원포인트 주식 레슨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주식 관심 많으신 분들 아무래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거의 처음 생긴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가상세계, 그다음에 현실 세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혼합된 세상이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단어가 처음 생겼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할 정도의 것은 아무래도 2009년도죠.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출시가 됐었는데 그 아바타가 가상세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영화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리역이죠. 아바타가 즉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캐릭터를 그렇게 수행하면서 이런 가상세계를 이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세상에 좀 알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2017년 즉 5년이나 됐습니다. 벌써 5년 전에 한창 게임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이러한 유행한 게임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돌면서 특히나 많은 게이머들이 유저들이 게임을 하면서 전국에 일지를 하면서 오히려 포켓몬고가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증강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많이 좀 인지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V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증강현실 AI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이거 전체적으로 합친 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임 산업 플러스 점점점 이게 발전이 되면서 게임의 현실감 높은 게임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일상생활들이나 혹은 연예인들의 엔터 공연 등 다양하게 지금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 경제성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메타버스가 작년에 생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강현실이 뭐고 가상현실이 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증강현실 AI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첨가해서 좀 영상으로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시면 현실 세계에 배경이 있고 그 안에다가 거기서 뭐 이러한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1990년도에 비행기 회사죠. 보잉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비행기 조립 과정에서 가상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처음으로 증강 현실에 대해서 그때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소개했다는 이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행 조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훈련하는 역할로 쓰고요.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수술이나 뭐 이러한 다양한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차량들 앞에 보시면 뭐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차 유리에서 막 숫자 뜨고 다양한 기능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증강현실의 굉장히 기초적인 10부분의 기능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수많은 이렇게 좀 카메라만 대시면 요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추가적으로 막 언어와 설명이 뜨고 여러한 이모티콘도 뜨고 이러한 것들도 증강세계의 증강현실의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치랑 지리적인 정보를 송수신을 받으면서 현실 세계, 이 현실을 지금 현재 이런 배경에다가 추가적인 이모티나 뭐 이미지나 여러 가지 띄우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게 증강현실이고요. 가상현실은 우리가 VR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글래스를 끼고서 고글을 끼고서 그 안에서 막 게임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고글을 끼고 이 글래스 안에서의 가상 세계에서 본인이 1인칭 시점이든 뭐 2인칭 시점이든 다양한 시점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수 환경에서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상현실로 의학 분야에서 수술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항공 및 군사 조종 훈련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가상현실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거 디바이스 기기, 즉 헤드셋, VR 글래스나 VR 헤드셋을 착용을 해야지 거기 내에서 보여지고 거기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VR 기기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시장이 너무 갑작스럽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그 돈을 잘 버는 거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거기다 지분을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시장이 크고 거기에 돈이 많이 되는 시장인지라고 봤을 때 이게 재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무한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생겼던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이 메타버스 시장이 무려 35조 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35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을 했고요. 2025년, 즉 3년 뒤에는 무려 10배 가까이 상승한 341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죠. 한 7, 8년 뒤에는 무려 1,700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10년 안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시장도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혹은 세계가 시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상세계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 이러한 펀드들뿐만 아니라 ETF도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관련 펀드 무려 시작하자마자 600억이라는 자금이 모였고요. ETF 역시 마찬가지로 300억이라는 자금이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열기가 좀 뜨겁고요. 지금은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이게 좀 시장이 많이 커졌고요. 자금 유입도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애플 앱스토어에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앱을 보시면 오큘러스 VR 앱이라는 이런 앱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메타 요 회사에서 만든 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VR 기기가 있어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인기 있을 정도면 이 VR 기기가 그만큼 많이 지금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앱을 다운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정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다 메타버스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요. 네, 페이스북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페이스북 자체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메타버스에 지금 몰두해서 집중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메타버스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죠.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게임 회사, 로블록스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상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캐릭터를 만들고 거기서 돈을 벌게끔 그 캐릭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P2E라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이러한 단어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125만 명 이용자가 됐는데 무려 거기서 이용자들끼리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이런 수익들이 3,8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정말 가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재미만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 노력하는 것에 대비해서 게이밍과 돈까지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제페토라는 이러한 가상 게임이 있었습니다. 시작됐는데요.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 지분 투자를 많이 해서 네이버가 많이 인수를 했던 이런 게임 회사인데 말 그대로 여기도 가상 세계로 아바타를 통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그 게임 내에서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했는데 무려 글로벌적으로 4,60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이 정도로 지금 가상세계에 대해서 핫하고 뜨겁다라고 이런 게임들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10대, 20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 구글, 아마존, 애플,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섹터 내에서도 좀 세분화를 하자면 이러한 글래스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쪽인 측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도 있고요. 반대로 가상세계를 플랫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혹은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또 다양한 또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또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콘텐츠적인 영역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고 팔 수 있는 NFT 거래까지 결제까지 좀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이런 큰 섹터 내에서도 좀 세분화하자면 다양한 이러한 하드웨어나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NFT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사업적으로 충분히 많이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VR, AR,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제품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관련주, 처음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거의 선제적으로 먼저 주가가 많이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주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처음으로 VR, AR, 이 글래스나 이런 헤드셋, 하드웨어 기기 쪽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요. 수급이 가장 먼저 몰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는 게임. 작년 하반기죠. 거의 한 9월, 10월부터는 게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인공지능 이러한 관련주들이 오히려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좀 시세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코인과 관련돼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고 결제가 가능한 NFT와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NFT 사업을 연계하고 있고 또 다른 또 SM도 역시 마찬가지로 DAU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플랫폼 내에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NFT 결제가 연계가 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사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그만큼 가파르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많이 지금 가상세계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는 점점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이런 VR, AR 그 제품의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 있죠. 여기도 아무래도 충분히 기기에 대해서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OLED 이러한 글래스를 만들 수 있는 OLED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같이 다양한 관련하는 사업이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충분히 수혜가 연결짓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R, VR 만드는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작년 주가예요. 작년 1월 달부터 주가 흐름을 보면 선익 시스템이라고 OLED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증착기를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무려 6개월 동안에 1월 달부터 7월 달 동안에 무려 주가가 38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VR, A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 상승세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빠르게 높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옵티시스입니다. 옵티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글래스 디스플레이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광학 필름들이나 다양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품들, 거기에 따르는 소모품들도 역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엔 굉장히 미비한처럼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승세를 보면요. 6개월, 7월,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로 346%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만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된 이후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타고 올라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단번에 한두 달 만에 두세 배씩은 무조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로온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로온 같은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뭐 5G 관련주로서 분류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VR, A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무려 400%나 높게 상승하는 단기적인 상승, 딱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강한 급등세를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시장에서 부각만 되면, 분류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빛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을 주로 유통하는 회사긴 하지만 게임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예전부터 VR, AR, 포켓몬과 관련해서 한빛소프트가 관련주다라고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요. 그 이후부터 주가 상승은 굉장히 가파르게 150%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세스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패키징하는 업체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글래스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고 삼성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상한가 이상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도 한 두 달 만에 150%나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VR, AR, 메타버스 관련된 중에서 하드웨어 기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작년 한 해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최근 들어 조정이 나왔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게 바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올해 22년 올해 여름 이후부터 VR 헤드셋 출시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팟도 그랬었고요. 애플 워치도 그랬었고요.
시장에서 애플이 먼저 신제품을 선보이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대중화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이런 헤드셋 기기들이 앞으로도 지금 점점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메타라는 회사 있죠. 페이스북. 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오큘러스 VR 기기를 판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VR 기기 자체로서 봤을 때는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고요. 아무래도 구글 같은 경우 이 글래스 있죠. 글래스를 가장 2013년도부터 출시를 했었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다소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기술력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는 AR 헤드셋은 실질적으로 미국 군인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좀 볼 정도로 AR 헤드셋 기기 부분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높은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 자체가 VR 기기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이 VR 헤드셋을 출시 전후로 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품을 만드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섹터 향후 매매 전략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모아간다면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수익을 구현할 수 있다. 매매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필살 불수기법 섹터별 매매 전략은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도 뜨거운 이슈였지만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매매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또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필살 부수기법, 아무래도 원포인트 주식 레슨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네. 관련주로서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구현하는 데 있어서 AR 산업 최대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다크호스 히든 종목은 바로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맥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한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R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요. 다양한 이런 전문 반도체 혹은 뭐 자동차, 조선 등 제조 현장에서 다양하게 좀 적용하면서 산업용 증강 현실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기술, AI 기술을 접목해서 AR 전문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PS 자체적으로 기술을 상용화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 중에 있고요. 각 기업에 공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ETF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내 종목으로 좀 편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 또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관 자금들이 투자할 때 각각 이렇게 종목별로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ETF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지수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자금이 편입된 만큼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총이나 혹은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구상할 수가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AR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지난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VR, AR 헤드셋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실적으로 상용화 되거나 만약에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스마트 안경 혹은 또 AR 헤드셋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 AR, VR, AI, 인공지능 관련된 원천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히든 종목으로 맥스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였습니다. AR 솔루션 기업으로 관련해서 AR 기기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주목이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 흐름이 12월 한 달간은 좀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상승 가능성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내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말에는 개인들의 양도세 부과 문제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연초에 되면서 오히려 바뀌었어요. 예,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관 외인들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내일 시장 자체도 오늘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연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달러와 강세가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나 외인들의 자금들에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개인들이 그동안 빠졌던 물량이 다시금 유입돼서 지수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좀 등락이 일부 보이겠지만 강한 상승세의 방향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오늘처럼 엇갈린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강보합이나 약보합 이러한 흐름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595원 선까지 상승세를 보였는데 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반대로 또 개인의 매수세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같은 장이 내일도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시장 전망 참고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분석이나 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가격 전략과 매매 포인트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4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4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